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런 돈을 사용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제 인생 전반에 걸쳐서 전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따라 너는 금융부자로 살아라를 쓴 작가 김한별입니다. 저는 두 딸의 엄마고요. 출산 전까지는 특수교사로 9년 정도 일했고 지금은 현재 발달장애 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융교육 관련 책을 집필하게 된 이유는 금융교육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 중요성은 아시지만 이게 너무 어렵고 귀찮고 또 힘들다는 인식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집필하게 되었고요. 경제 교육을 넘어서 부자 마인드를 함께 가지고 싶어서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학원에서 이제 교육을 어느 정도 하는구나, 이제 저희 아이가 빠르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저 아이가 좀 평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왜 생각을 했냐면은, 똑같은 아이들이 있는데 뭐 벌써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영어 유치원만 다니는 게 아니라 끝나고 뭐 미술 다니고 뭐 음악 다니고 태권도 다니고 너무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가성비 따져서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으니까 요거 하나 다니는 거 괜찮겠다 싶어서 저는 요거 하나만 이제 학원을 등록해서 보내고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엄마들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천문학회 하는 것도 한대 이러면서 막 엄마들끼리 서로 막 모집을 하고 있고,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애들끼리 너무 친해져 있고, 끝나고 나서 엄마 아빠들이 라이딩을 기다리면서 막 여기저기 실러 나르는 이제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같이 다니는 엄마한테 저렇게 하는데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드는 거 이렇게 여쭤봤더니 한 사람당 한 100에서 한 200 가까이 들겠더라고요. 영어 유치원 안 다녀도. 만약 영어 유치원 다니면 영어 유치원도 한 150 전후로 드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애가 어느 정도 똘똘해서 여기 학원을 다니면 그냥 어느 정도 기본은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등록을 시켰는데, 그 아이들이랑 딱 비교를 해서 보니까 돈으로 이거 다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교육격차라는 그냥 그런 말이, 얘가 머리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물론 너무 머리가 안 되는 애들은 공부 너무 시켜도 한 평균밖에 안 되기는 하죠. 근데 어느 정도 머리가 있는 애들은 배우고자 하는 욕구도 크고 부모님들의 그런 기대도 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머리여도 투자가 얼마큼 되냐에 따라서 이게 확 차이가 난다는 거를 제가 그 학원에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육격차가 금융격차를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 처음 하게 됐죠. 저도 재테크 교육이랑 금융교육 때문에 되게 혼란이 많았었는데요. 내가 이게 왜 혼란이 이렇게 많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아이한테 재테크 교육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커서 보니까 재테크로 돈을 불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내 아이한테 재테크 교육을 시켜가지고 얘가 종잣돈이 있을 때 돈을 빨리빨리 불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다 보니까, 마음으로는 경제교육 시켜줘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재테크 교육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보거나 이제 책을 사서 이렇게 읽을 때 이상하다, 나는 재테크 교육? 이거 뭘 시켜야 되는데 왜 방법은 안 나오고 계속 다른 얘기를 하지? 약간 이런 혼란이 계속 많이 왔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어린이 경제신문에서 하는 그런 지도자 과정도 밟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책도 보고 가서 체험도 하고 하면서 이제 느끼게 된 거는, 이게 금융교육이랑 재테크 교육은 완전 다른 거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차이점은 재테크 교육은 이제 기술적인 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주식이라든가 뭐 부동산 이런 거에서 뭐 차트 보는 방법이라든지 현장 답사하는 방법이라든지 건물 보는 방법 이런 거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금융교육은 아이들의 마인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인드를 가르쳐 준다는 거는 돈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 주는 거고, 돈에 대한 생각을 가르쳐 주는 거고,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행동을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은 완전 다른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비단 이제 아이들 뿐만 아니라 뭐 금쪽 상담소나 이런 데서 아마 어머니들 많이 보시기도 할 텐데요. 거기서 보면은 그 오은영 박사가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시더라고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데, 돈이요?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돈을 많이 써보고 이랬지만 돈에 대해서 별로 생각은 안 해보셨나 봐요.
그러다가 돈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해보시더니 그 돈을 대하는 태도가 인간관계에까지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어린 시절 경제교육이 중요한 거는 돈에 대한 소비 습관, 태도 이런 것들이 단순히 돈을 열심히 모아서 종잣돈을 불리고 약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돈을 사용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제 인생 전반에 걸쳐서 전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사람을 사귀었을 때, 그리고 직업을 구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거나 뭐 그만두고 싶거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경제교육을 하는 것이 단순히 돈을 배우는 게 아니라 돈을 밑으로 깔고 자기가 하고 싶고 사람을 만나고 싶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본기를 형성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엄마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은 요즘은 그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도와주는 이제 가정분들도 많으시지만 독박으로 혼자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타 지역에 뭐 산업단지가 생겨서 그냥 엄마 아빠만 살다가 아이를 낳게 돼서 혼자 키우는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물론 이제 선배 육아인 엄마들의 그런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대부분 책육아를 많이 시작하세요. 근데 책육아를 시작할 때 이제 저도 처음에 책을 봤었는데 되게 상세하게 써있죠. 뭐 6개월 이전에는 뭐를 해줘야 되고 하는데 그 기간들이 거의 48개월 이전에 많이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48개월까지는 어떤 발달을 해야 되고 어떤 발달 과정이 있고 이것까지는 꼭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보시고 또 나라에서 하는 영유아 검진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지침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해주시면서 벽에다 붙여놓고 쓰기도 하신대요.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발달 잘 돼 있구나. 자기가 이제 어떤 게 어떻게 발달이 된다고 생각하지를 못하시니까 그런 기준에 맞춰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서 무리 없이 이제 키우시다가 48개월 이상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책이 잘 안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책들이 나오냐면은 놀이 위주로 키워라. 영어 교육 시켜라. 뭐 등등 자기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들이 나오는 거지 72개월에 뭐 하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뭐 가르쳐야 되고 뭐 가르쳐야 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정말 학업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거나 굳이 공부시키지 말고 그냥 놀이나 아니면 아이들을 그런 흥미 위주로 시켜주세요 라는 그런 뭉뚱그려져 있는 책들이 많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이때부터 이제 혼선이 오기 시작하시거든요. 뭘 해야 되는 거지? 어디부터 해야 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들이 많이 계셔서 저 역시도 그런 책들을 보면서 한 번은 제가 도서관에 가서 책 제목을 육아 관련된 책 제목이 거의 한 몇백 권 되죠. 몇백 권의 제목만 쭉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어떻게 키우라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중요한 것만 내세워서 키우라고 하니까 그중에 제가 하나를 뭔가를 골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남의 기준에 맞게 키울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교육을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그 교육 격차가 금융 격차니까 나는 금융교육에서 그 답을 찾는 엄마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되는 거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도 이거 어렸을 때 시켜주면 평생 갈 수 있겠다. 그냥 단순히 학업으로 덧셈 뺄셈 이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마인드를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평생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금융교육을 선택하게 된 거죠.